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ESG의 2회 7강입니다. 7강. 이번 7강의 주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 또 내용을 듣고 보면 여러분들께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또 혁신과 또 ESG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7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ESG란 무엇인가 할 때, 이에 해당되는 지표들, 환경에 해당되는 지표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물 사용 문제, 이런 걸 했었고, 또 지배구조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누가 의사결정을 잘 하는지, 윤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지표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 사회, 소셜이라고 했죠. 이 사회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ESG를 얘기할 때 ESG는 한마디로 하면 환경을 잘 돌보고 사람을 잘 돌보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 떳떳하게 돈 버는 기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는 사람, 그러니까 기업을 둘러싼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 지금까지 기업은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또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대한 늘리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기업 경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고 주주들은 부자가 되는데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그렇지 못한 그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또 환경훼손도 심해져서 이제는 기업 경영은 주주만을 위한 기업 경영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존중하는 게, 그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근로자, 소비자, 또 협력업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부, 주주인 투자자, 또 돈을 빌려준 채권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 그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쪽, 이렇게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 사회적 지표들을 보면, 신규 채용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고용을 잘 유지하는지, 또 정규직 비율이 높은지, 이직률이 낮은지, 그 직장 근무 여건이 좋아야 되겠죠. 또 직원들 교육 훈련은 잘 시키고 복리후생도 잘 하는지, 그다음에 여성 구성원 비율이 높고 다양하게 기회를 주고 또 남성보다 여성 급여 비율이 낮지 않은지, 장애인 고용은 잘 아는지, 잘 하는지, 그다음에 안전한지, 요즘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전한지,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는지, 여기까지가 이게 직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로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동반성장, 협력사들에게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그래서 협력사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영을 하는지, 지역사회에 잘 공헌하는지, 또 구성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요즘 또 디지털 사회로 가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보면은 근로자, 협력업체, 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결국 이 ESG S와 밀접히 관련된 얘기다.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한,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하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자. 그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국민연금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에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61세, 2세, 3세 이렇게 됐을 때, 65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납입한 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노후에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 국민연금이 이제 여러분 돈을 모아서 투자할 때도 이렇게 ESG를 보고 있어요.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투자자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ESG를 못하는 기업들은 위험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 경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고 ESG 경영을 잘 하는, 그러니까 환경도 잘 돌보고 사람도 잘 돌보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자들도 기업의 ESG 경영을 잘 들여다보는 거죠.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손이잖아요. 그래서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 사회 부분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된 지표들이에요. 세부적인 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큰 제목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는지, 또 사고가 나지 않게 산업 안전에 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지, 뭐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든가 갑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근로자에 관련된 거죠. 인권, 산업안전 근로자에 관련된 거, 공정거래는 협력업체와 관련된 거. 그다음 제품안전,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 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요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무척 중요하죠. 요즘 뭐 IT 세상이고 디지털 세상이어서.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해당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지표들, 이해관계자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그러니까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 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저희가 살짝 ESG가 왜 중요해졌는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은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 뭐 사회주의, 뭐 러시아 공산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그동안 그럼 어떻게 굴러왔느냐? 지금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막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그동안 자본주의가 이제 운영되어 온 방식은 여기다 혹시 이제 주주자본주의, 쉐어홀더 캐피탈리즘, 이렇게 주주자본주의. 여기 이제 영어로 된 자료를 이렇게 내놨는데, 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이때예요. 1970년 9월 13일.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분인데, 그 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기초를 세우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 그래서 그분이 1970년 9월 13일자 뉴욕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글을 쓰였어요. 프리드만 독트린, 자기 이름을 따서 프리드만 독트린 그런 거죠. 프리드만 명제. 그래서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 번역해드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글을 보게 되면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 그 시카고 대학이 약간 주주자본주의를 주창한 대학으로 유명한데, 그 대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경영진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고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의 책임은 이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주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다. 심지어 요즘 여러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이익 중에 일부를 사회에 공헌하는 거. 뭐 좋은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또 농촌에 어떤 특산품을 사준다거나. 그런데 이때 이분은 기업이 어떤 사회적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차별을 해소하고 또 오염을 방지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요즘은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기업이 해야 될 일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분은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좀 뭐 과격한 주장이죠. 근데 근본은 주주자본주의 핵심을 제시한 거예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그러니까 주주에 의해서 고용된 경영진은 이 주주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주주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주주자본주의가 그동안 이제 그 이후에 쭉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딱 하나다. 그거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한 한에서,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익 극대화,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매진하는 거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죠.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딱 그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론적인 이 사람이 제시한 그런 생각을 근거로 이제 기업들은 주주자본주의 경영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70년 9월에 이런 프리드만 독트린이 나왔는데 이제 19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가 되면 이 프리드만의 주장을 받아서 더 좀 강화된 주주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와요. 신자유주의.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영화배우 출신이죠. 그 다음에 영국의 수상인 마가렛 대처, 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한 뭐 이런 분인데, 그래서 이때 나온 신자유주의는 이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기업에 대한 세금도 깎아주고, 또 글로벌화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누빌 수 있도록 해주고, 공기업도 주인을 다 찾아줘 가지고 이렇게 민간기업화 되도록 해서 이 주주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한 이제 버전이죠. 신자유주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풍미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죠. 주주를 위한 이제 기업 경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확장된 버전으로 더 풍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어요. 이제 이때 글로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면서 개독들은 이제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죠. 근데 마찬가지죠. 이게 주주를 위한 기업의 이익 극대화, 이제 주주만을 생각하는 경영을 하다 보니까 주주들은 배가 불려지는데 나머지 이해관계자들, 뭐 근로자, 또 협력업체, 이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이 소득이 이렇게 늘지 못해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이 주주자본주의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익 극대화가 중요하니까 환경을 막 훼손하면서 결국 성장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기자본주의라는 이제 폐해를 가져온 거예요. 분기자본주의는 뭐냐면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최대 이익을 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주주들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어떻게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이익을 최대치를 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면 여러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3개월마다 항상 그 인상적인 순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스템이 가동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도 심화되고 또 환경훼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2008년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죠.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이제 집을 담보로 너무 많은 이제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거품이 터지면서 여러 이제 위기가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반 미국 대중들이 보니까 주주들은 막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 심화에 대한 불만이 정점에 이른 거죠. 그래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그 부자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월가, 뉴욕의 월가를 가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존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한 거예요. 이거 못 참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불만,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제 미국 재계에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주주들만 잘 나가는 주주자본주의를 해가지고는 사회가 깨지겠다. 대중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미국의 재계단체,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 재계단체가 있는데 2019년 8월에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주자본주의를 그만하고 주주만 배불리는 주주자본주의를 그만하고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2019년 하반기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미국민들은 각 개인이 노력과 창의성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를 가질 자격이 있다. 미국인들이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에게 우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짐을 이렇게 한다. 이해관계자, 고객을 맨 먼저 내서 그 다음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가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겠다. 가치 있는 상품과 제품을 공급하겠다. 근로자들한테 우리 투자한다. 공정하게 급여 지급하고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이라고 했죠. 여성에게 취업 채용의 기회를 남성과 동등하게 부여하고 또 취업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그래서 그걸 다양성 포용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는 이런 약속을 하고 거래기업을 공정하게 납품되고 주고 우리 뭐 뒷돈 요구하고 이런 거 없이 윤리적으로 대우하겠다. 또 지역사회를 지원하겠다. 공헌하겠다.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 근데 주주를 위해서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겠다. 뭐 매 분기마다 막 이익을 막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가겠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게 왜 이해관계자를 중시해야 된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냐면 그동안은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해왔는데 1번의 고객, 2번의 근로자, 3번의 다양성과 포용성, 근로자죠. 그 다음에 3번의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를 맨 뒤에 놨잖아요. 이게 이제 비교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2012년에 나온 거는 이제 주주자본주의 할 때잖아요. 그때 보실까요? 둘째, 경영진은 이 사회의 감독 아래 주주에게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 비슷한 얘기인데 주주에게 장기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데 이거 보세요. 주주가 두 번째잖아요. 주주가 두 번째. 여기는 주주가 맨 아래죠. 근데 이때는 주주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아홉 번째. 자, 뒤에 가서 그것도 한 대 모아서 기업은 근로자, 고객, 거래업체 등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상대해야 하며 최상의 수준의 기업 시민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2012년 역시 주주자본주의 할 때니까 주주가 두 번째 있는 반면에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저 아홉 번째 뒤로 몰아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조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뽑아놓고 그다음에 고객을 맨 위에 두고 근로자가 두 번째, 주주를 맨 뒤로 뺐는데 여기에서는 주주가 두 번째로 가 있고 나머지는 아홉 번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을 하자는 선언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자. 이거를 뭐 시민단체가 아니면 정치권이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재계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주주자본주의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는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또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주주는 쉐어홀더라고 하고요. 이해관계자를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데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이제 부상되는 이제 본격적인 계기가 2019년 하반기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 재계가
2019년 8월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언을 한 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뭐 의지 표명이고 쇼 아니냐, 대중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쇼 아니겠어? 이런 비판들도 있었고,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서명을 한 이제 CEO들이 181명이에요. 근데 이게 쇼가 아니려면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아니고 최소한 이사회의 동의 정도는 회사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구인 이사회의 동의, 이사회의 합의를 가지고 했으면 믿을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이사회 동의도 없이 CEO가 뭐 단독으로 본인 개인 생각으로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하버드 로스쿨이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제 181명 중에 설문을 보내봤더니 48개 기업만 응답률이 아주 저조한 거죠. 그리고 이 응답을 한 48개 기업 중에 47개는 그냥 CEO가 개인적으로 서명한 거지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 CEO들의 개인적인 뭐 의지 표명 또는 쇼였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거죠. 받았던 건데 정말 그러냐? 이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모든 일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실천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2019년 8월이면 아직 뭐 한 2, 3년 되죠? 2, 3년 지났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면서 이게 거짓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이른 시간인 것 같고 다만 그 팬데믹 과정에서 이 당시에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명에 선언한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반드시 쇼는 아니었다. 뭔가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흔적들이 또 실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저스트 캐피탈이라는 이제 기관에서 그 여기 그 이해관계자 자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성명에 서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러셀 1000 지수 기업이라는 건 이제 이 미국의 주가 지수인데요.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1000개 기업. 왜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명에 서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랑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이 BRT 성명에 서명한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명에 서명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명이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겠다는 성명이 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 회색이 이제 러셀 1000 지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이 BRT 성명에 서명한 기업들인데 이 보시면 보육 지원, 그죠? 아동 보육 지원,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은 BRT 성명 기업은 전체 한 20%가 뭐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러셀 1000 지수 기업보다 많이 높죠. 그렇죠? 여기는 10%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BRT 서명 기업이 더 근로자를 위하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 코로나 상태에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 지원하는 것도 BRT 성명 기업은 거의 40%, 나머지 러셀 기업들은 한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BRT 서명 기업이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가를 줄때 휴가비를 지급하는 유급휴가도 지금 보면은 BRT 서명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비율이 높고요. 또 직원들한테 금융 지원을 하는 뭐 자금을 좀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한 것도 마찬가지로 BRT 성명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했고 또 소비자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도 여기는 이제 차이는 약간 많이 나진 않지만 BRT 성명 기업들은 50%가 넘고 러셀 1000 기업들은 40%대긴 하지만 BRT 성명 기업들은 낮잖아요. 고객에 대한 배려도
BRT 성명기업부터 한다.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것도 좀 지역사회에 자금을 대서 주민들 구제하는 펀드를 만든 거는 이 BRT 성명기업들이 훨씬 적극적이죠. 10개 중 7개 이상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러셀 기업은 10개 중 뭐 한 4개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근로자,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에 대한 그 대응,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사회와 고객과 근로자들을 돕는 모습에서 이 오렌지색의 BRT 서명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러셀 1000주식기업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명을 한 게 그게 쇼다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정신의 근거에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중시하는 이제 기업의 경영이 더 본격화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밀턴 프리드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이분인데 1970년 9월에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프리드만 독트린을 내놓은 그 독트린의 핵심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러면 경영진은 주인인 주주가 고용한 사람들이니까 경영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인데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는 거다. 이게 이제 주주자본주의 핵심 철학이고 이게 쭉 계속 되다가 이제 2019년 8월에 이해관계자 자본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자본주의 개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전환이 또 좀 일어납니다. 1970년에 뉴욕타임스에 이제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인 가치를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했잖아요. 프리드만 독트린 내놓으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50년 된 게 2020년이잖아요. 1970년에 프리드만 독트린이 나왔으니까 50년에 밀턴 프리드만의 제자들, 후예들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 모여 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일종의 전향 아니면 뭐 다른 생각.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후배들이 프리드만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에 그 밀턴 프리드만이 근무했던 시카고 대학이 이제 주주자본주의의 본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논문이 나오는데 이 루이기 진잘레스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 프리드만의 후배죠. 후예죠, 후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핵심은 프리드만의 주장이 좀 잘못됐다. 기업이 주주이익을 극대화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양극화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고조됐다고 그랬죠. 프리드만의 견해가 점차 인기를 잃고 있다.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그 이익을 최대한 늘려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는 프리드만의 주장은 여러분들 경제학이 나오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유효하다. 이 말은 완전 경쟁 시장은 세상에 작은 기업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존재해서 누구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작은 기업들이 존재해서 누구도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격과 품질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이익 극대화만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거는 그런 시장에서 유효해서 지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격들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이런 작은 기업들도 막 사들여서 사업할 기회를 뺏고 이런 막 그 대기업들의 이제 갑질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 하는 것은 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요즘 같이 프리드만의 주장하고 다르게 이런 거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너다. 이거는 틀렸다라는 게 시카고 대학 후배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극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뭐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을 하는 게 맞다. 여러분 어떠세요? 큰 전환이죠. 결국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경영진은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 주주자본주의가 잘못됐다.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프리드만의 후배들이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려운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자본주의는 이제 주주이익만을 극대화한 그런 세상에서 많은 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하는 그런 자본주의로 변해갈 가능성이 커졌고 앞으로 그런 논의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ESG에서 S와 관련된 중요한 주장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